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공부는 좀 많이 하셨고요. 2주일 동안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자, 뭐 시험을 치셨어요? 시험? 네. 모의고사? 네. 언제 치셨어요? 모의고사는? 저번 주 토요일 날? 4월 달에? 4월 1일 날? 잘 치셨어요? 뭐 어디 메가랜드 거 쳤어요? 별로 안 어려웠죠? 3월 달 모의고사, 3월 달 거는 첫 번째 거는 별로 좀 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그래가지고 시험지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확 찢어버리지 왜? 자, 그거를 다시 이제 복습을 하고, 그죠? 해설지를 보고 막 해야 돼요. 공부를. 예. 이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예. 틀린 부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공부를 계속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없었어요? 그 문제지에서? 공부를 해야지 물어보지. 자, 하여튼, 그 시험지 그거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면 돼요. 예. 그 질문 하시는 분들이 모두 합격하시더라. 아까 질문을 하러 왔더라고. 합격합니다. 보면 알아요, 딱. 자, 다 오지 말고 그렇다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오늘은 협회입니까, 그러면? 협회할 차례입니까? 공부 안 했네. 252페이지 협회할 차례 맞습니까? 정보망은 저 앞에서 했죠? 정보망은 한 것 같고, 협회할 차례네, 보니까. 협회 해가지고, 오늘은 거기 법령이 다 나가야 돼요. 법령 파트를 다 나갈 거니까, 오늘 굉장히 조금 중요하죠. 복습이면서 행정처분하고 벌칙 같은 거,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안 하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려고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자, 공인중개사 협회부터 볼게요. 그러면 252페이지예요. 자, 252페이지 협회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적어 볼게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자, 공인중개사 협회. 요게 이제 협회를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안 부르지요.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협회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그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늦게 생겼어요. 늦게. 자, 첫 번째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협회의 설립에 관해서 그 설립권자하고 그 성격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개인인 기업이다. 들어봤죠? 개인인 기업. 여기서 개인인 기업은 몇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인 기업에는 두 사람이 들어있죠? 누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이랑 부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개인인 기업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같은 말? 법인이 아닌 이 말이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 자, 설립 목적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회원들의 자질 향상 하고 품위 유지다 했는데, 그 회원들은 누굽니까? 회원들이 누구냐면 기업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소장님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두 번째가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목적은 잘 안 물어보겠지, 그죠? 우리 시험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우리 협회를 무조건 설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협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게 성격이 이 협회에 관해서는 첫 번째가 이미 설립이다 이 말이지.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죠? 두 번째는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무슨 설립이야? 복수 설립이죠. 복수 설립.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 가입이에요. 임의 가입.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 뭐로 설립해야 되냐면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한다. 설립을 하려면 일단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인데 사람이 모였으면 사람이 모였죠. 사람이 모였으니까 무슨 법인? 사단법인이에요. 그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라는 거지.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억합니다. 요거. 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생기냐면 이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했어요. 여기 사단법인이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물어보는데 틀리게 뭐라고 나옵니까? 재단법인으로 나오겠지. 또 하나 더 있어요. 틀리게 나오는 게.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이게 나와. 그러니까 재단법인도 아니고 조합도 아닙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립 절차예요.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최초의 뜻이 맞는 사람들 모이죠. 발기인. 정관 작성하겠지. 규칙 같은 거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하죠. 최초의 이제 총회가 창립총회가 되겠죠. 창립총회에서 이제 그 정관에 대한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이 되고, 그 설립에 관한 뭘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돼요. 성립.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성립이에요. 그러니까는 회사라든지 일단 법인으로 성립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되겠습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고, 인가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설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틀린 거예요. 되겠죠?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인가를 받으면서 설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설립 인가주의예요. 틀리게 뭐라 나옵니까? 설립 허가주의 이런 나오겠지. 설립 허가주의 아닙니다. 설립 인가주의. 되겠습니까? 자, 그럼 발기인이 몇 명 모여야 돼요?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 모여줘야 됩니다.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가지고 자, 뭐 하느냐 하니까 이제 정관 작성하지요. 그래서 창립총회에서는 회원 몇 명이 출석돼야 돼요? 60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되고, 600명 안에서 서울에서는 좀 많이 와야 돼요. 몇 명? 10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우리 광역시하고 도, 그 다음에 특도 있죠. 광도, 특도에서는 각각 몇 명입니까? 20명. 이런 거 다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봤어요. 단독으로. 숫자, 정족수. 다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거. 네. 정보망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정보망에서는 뭐 500명에다가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 이렇게 들어봤죠? 네, 그것도 문제 나왔었고, 이것도 문제 나왔었고, 하여튼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합니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조직인데, 협회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 주된 사무소는 그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어야 돼요. 그거는 필수예요. 서울에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오래전에 삭제가 됐고, 아무 때나 둬도 되는데 일단 서울에 지금 있긴 있어요. 그 산하조직으로서 지부지회라는 것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 단위로 지부라는 거. 두 번째, 시, 군, 구 단위로 지회라는 거를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 수 있다 이 말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게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뭐.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바꿔서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면 바꿔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시도 단위로 지회를, 시운구 단위로 지부를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그다음에 지부하고 지회하고는 설치했죠. 그러면 설치한 때 4호 신고입니다. 지부를 설치한 때는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시도지사 신고고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 신고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지부가 몇 개예요? 울산에는 지부가 몇 개? 울산에는 지부가 한 개예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는데. 제가 낮에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여기 주위에 있어, 여기. 못 봤어요, 혹시? 좀 걸어 다니세요. 맨날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거기 시청 있잖아요, 시청. 그 시청 위쪽에, 시청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위로. 저쪽 시장 쪽으로 말고, 저 위로. 시청 알죠, 시청? 시청 알아요? 네. 저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울산광역시 지부로 돼 있어요. 거기 울산광역시 지부. 거기 막 그거 막 있잖아. 뭐 성당도 있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에 성당 있고 막 동아체육관은 모르겠고 뭐 맞은편에 성당 같은 거 하나 있고 큰 거 교회도 하나 있고 막 성당도 있고 그렇던데 그쪽 부분 그거 바로 맞은편 한 그쪽 부분이에요. 거기 있어. 거기에 지부가 있어요. 울산광역시 지부. 거기 있더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산하 조직이라는 사실이지. 임의 조직이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고유 업무가 있는데 품위 유지부터 해가지고 뭐 제도 연구 개선, 지도 교육 연수, 윤리 현장 재정 실천, 부동산 정보 제공 이런 거 있는데 시험 문제 보통 물어보는 거는 공제 사업이에요. 공제 사업이 단독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자, 협회가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에요.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공제 사업이라는 것을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이 공제 사업을 하려면은 일단 공제 규정이라는 걸 제정해야 되겠네.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제 사업에 공제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 한 6가지 항목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공제 사업 범위부터 해가지고 공제 계약 내용, 그 다음에 공제금이라고 있겠죠. 이 공제금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받는 거예요. 공제금, 보험금처럼. 그 다음에 공제료가 있죠. 공제료는 보험료처럼 회원들이 내는 거예요. 여기 그 가입된 회원들이 있죠. 예. 소장님들이 내는 거겠지.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이라고 있어요.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그래서 이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우리 시험에 많이 물어봤어요. 자, 얼마로 정하느냐 하니까 책임 준비금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 있죠.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 말이죠. 두 군데를 고칠 수 있겠지. 여기서 첫 번째가 공제료 수입액. 이걸 뭘로 바꿉니까? 공제료 수입액을 협회 총 수입액으로 바꿔요.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닙니다.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여기도 100분의 10 이상이 들어가야 돼. 이상.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우리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3가지 이제 의무가 발생이 되겠죠. 첫 번째,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 별도 회계 관리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책임준비금은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으라 이 말이죠. 그럼 세 번째가 우리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운용하면 실적이 나오겠지. 그 운영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해야 돼. 공시. 언제까지 공시하냐면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몇 개월이에요? 네, 3개월이겠죠. 3개월 이내에 자, 어디에다가 공시합니까? 첫 번째 일간신문. 일간신문 또는 협회신문이에요. 협회보. 협회보라는 협회신문이죠. 일간신문 협회보에다가 공시를 하고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예, 홈피에다가 게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실적 공시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협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것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공시, 예? 운영실적 공시. 자, 요 정도 보고 나머지는 다 책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자, 252페이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252페이지에 거기 협회에 관한 설립 목적부터 쭉 나와 있는데 설립권자 거기 누구라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죠.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에 부칙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칙. 그래서 합쳐가지고 개인인 개업이다, 법인이 아닌 개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하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옆에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뭐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협회를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격이 나오잖아요. 밑에. 자, 성격은 일단 법인으로 설립을 한다라고 했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설립을 해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적용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네,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임의로 설립이다. 임의 설립이다. 그리고 임의 가입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복수협회 설립. 복수 설립이다.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설립의 절차를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발기인이 정관 작성. 자, 발기인 몇 명 모여야 됩니까?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 작성한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창립총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 정족수로서 회원님 몇 명이 출석돼야 돼요? 60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되고 그 600명 안에 서울에서 몇 명? 100명 이상. 나머지 광도, 특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요. 조심하셔야 돼요. 30명 하면 틀리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이 된다는 얘기죠. 설립 인가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이죠.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차 기억하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구성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나와 있는데 조직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주된 사무소 해가지고 두 번째 줄입니까?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네, 반드시 두어야 한다. 서울에 두어야 되는 거는 삭제가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지부지회라는 산하 조직이죠. 요게 둘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 시도 단위래. 시도 단위로 지부를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지회라는 거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임의 조직이니까. 동그라미 니은 지부 또는 지회에 대해서 설치를 한 때 이 말은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신고한다 그 말이겠네.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고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사실. 자, 이제 의결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총회라는 게 있죠. 총회. 자, 이것도 우리 시험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협회에서 이제 그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협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하래요? 국장한테 보고하라 이 말이죠.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 보고 그렇게 하라도. 자, 오른쪽에 이제 업무가 나와 있는데 고유 업무, 뭐 위탁 업무, 수탁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유 업무는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밑줄 거 볼게요. 품위 유지, 그죠? 회원들의 품위 유지. 그다음에 제도 지도 교육 연수가 먼저 나왔네. 네, 지도 교육 연수.
그다음에 제도 연구 개선이죠. 윤리 현장 재정 실천이다. 그다음 부동산 정보 제공이 한 번씩 나왔어요. 이것도 할 수 있는 업무고요. 중요한 거 공제사업이란 말이죠. 공제사업은 그 성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성격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 공제사업은요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 목적이다. 자, 그래서 수탁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탁 업무는요, 그 밑에 박스 있네. 제일 밑에. 1번, 교육에 관한 업무. 그죠? 교육에 관한 업무, 수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받을 수 있다. 이건 수탁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제사업에 관해서 기획입니다. 기획. 공제사업,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네, 그죠? 네,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지. 공제사업을 그 성격 나와 있는 다시 니은입니까?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 목적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일 밑에 공제 규정을 제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 줄에 기획의 첫 번째 줄에 끝에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옆에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 말이죠. 변경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공제 규정에 포함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 공제사업 범위부터 공제 계약 내용이죠.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여기다 항목들을 기억하고. 밑에 책임지금 적립비율 있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동그라미 C입니까?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요거 중요하죠. 두 번째 줄에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협회의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1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상이. 자 그러면서 이제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의무 동그라미 4번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를 관리해라 이 말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옆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의 승인.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까? 운용실적에 대한 공시란 말이죠. 언제까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어디에다가 일가신문 또는 협회보 둘 중에 한 군데겠네. 그죠?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라 이 말이겠지. 자,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어떤 제재에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6번은요. 협회가 공제금의 지급 능력이나 경영의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니까 자본이 적정한지 자산이 건전한지 유동성 확보 가능한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거기 심화 부분에 보면요. 첫 번째 박스죠. 위에 박스 심화 부분에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어요. 공제금의 지급 여력 비율 있죠. 여기 한 번씩 물어봤어. 자 공제금을 지급할 때 여분의 비율인데 이게 뭐냐면 공제사고가 언제 털지 모르죠. 그죠? 중개사고는 언제 털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자 이런 의미에서 100분의 100 이상 유지예요. 100분의 100 이상 유지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어떤 보험회사들은 막 100분의 120, 100분의 150 이렇게 유지한다고요. 언제 털지 모르니까 대비를 그렇게 하자 이 말이지. 우리는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하고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7번이죠.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명령을 내리냐면은 국장입니다. 국장이 어떤 경우 하니까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그다음에 자산 상황이 불량해가지고 공제 가입자나 공제사고 피해자의 어떤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국장이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이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한 2차례 나왔어요. 단독으로.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이거 좀 외워줘야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 이거는. 자, 첫 번째 보니까 A라고 돼. A의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이 말이야. 업무 집행. 운영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업무 집행 방법 변경하고 그다음에 자산이잖아요. 자산 전부 다. 자산의 예탁기간 변경,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그래서 한 10번 읽어보면 다 외워집니다. 다 외워지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개선 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았네.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의 과태료. 과태료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또.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건에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 세 번째 줄은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하라고 명령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정명령. 그러니까 어떤 임원들 보세요. A 해가지고 공제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업무 처리한 것이에요. 공제규정 위반해서 업무 처리. 자, 앞에서 했던 개선명령 지키지 않았죠. 이행하지 않았죠. 개선명령 그 5가지 이행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그 지키지 않았지. 이런 임원에 대해서 국장이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얼마예요? 밑에 500만 원의 과태료. 자, 이제 동그라미 9번입니까? 금융감독 원장이 나와서 갑자기 금감원장의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권이라 되어 있죠. 자, 금융감독 원장, 금감원장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장이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요.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의 요청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이 조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상의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죠.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죠. 이것도 얼마냐 하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거기 적혀 있죠. 니은에 적혀 있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알아두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지금 보지 말고 요거는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에 지도감독이 나오는데 누가 감독을 하겠습니까? 협회에 대해서 당연히 국장이 감독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장이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두 번째 줄 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다 누가 감독한다고? 국장이 감독한다는 사실이에요. 되겠죠? 요거 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다 국장이 감독하는데 그 감독상 명령이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줄 나오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라. 줄이면 업무 보고해라 이 말이에요. 업무 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겠죠. 감독상 명령 위반. 그럼 양가로 2번은 공무원 파견. 이건 뭐냐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협회에 출입을 해가지고 그죠? 장부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이 말이지. 그때 이제 그때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까? 두 번째 줄 동그라미 이건 두 번째 줄에 그 증명하는 것을 증표라고 그래요. 증표.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는데 그 증표가 두 가지가 있죠. 공무원증하고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이거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만약에 위반하잖아요. 예, 위반. 이 소속 공무원의 출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에 대해서 위반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얼마예요?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66페이지에 보칙이네. 이 보칙이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보충된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충된 규칙. 자, 우리 조문상으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넘겨보면은 업무 위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에 보면은 원래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원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칙에 넣어놨어요, 원래. 여기는 없죠. 앞에서 했죠, 앞에서. 안 했습니까? 신고센터. 했어요.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업무 위탁은 단독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 낱개 지문으로 들어가요. 낱개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포상금은 거의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로 나와. 이게요. 이론으로 나올 수 있고 포상금의 최대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 수수료도 최근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나온다 소리예요. 다 나온다 소리. 자,
268페이지에 업무 위탁 한번 볼게요. 이건 바로 볼게요. 업무를 맡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럼 맡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위탁 기관이 있어요. 위탁 기관이 세 군데입니다. 자, 국장이다, 시도지사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도 지금 요 위탁 기관에 들어갑니다. 업무 일부에 대해서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양가로 1번에 교육에 관한 업무예요. 이 교육에 관한 업무 요거는 누가 위탁을 하냐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동그라미 니은 시도지사입니다. 이 시도지사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럼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가 보니까 제일 밑에 박스 있죠? 세 군데입니다. A 협회라고 돼 있죠? 협회에서 위탁받을 수 있고요. B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죠. C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 학교. 세 군데입니다. 교육 업무, 교육. 자,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이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강사가 필요하고 강의실이 필요하잖아요. 박스 안에 보세요.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냐 보니까 A에 보니까 박사래, 박사. 박사는 물론 이제 교육 과목 관련 박사겠죠. 박사는 여러분들 경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다. 왜? 박사니까. 박사는 척척 박사.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다. 어이? 자, 두 번째 보세요. 전임 강사도 몇 년 강의해야 돼요? 2년 이상 강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사 나왔다. 석사는 몇 년 경력? 3년 이상 경력이죠. 변호사는요? 변호사는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7급 이상 공무원은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이상의 업무만 하면 되네. 요거 짧네, 그죠? 왜 이렇게 짧게 정해놨을까? 공무원 되려고 한 5년 동안 공부했어요. 5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했네. 그러면서 그래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 외에 우리 뭐 공인중개사부터 해가지고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다 뭐예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강의실이 필요한데 강의실이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면적이 강의실 1개소 이상만 있으면 되겠네. 두 군데, 세 군데 상관없겠네, 그죠? 1개소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1개소도 상관없겠네. 그다음 면적이 필요하네, 50제곱미터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무입니다.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자, 요거는 누가 위탁을 줍니까? 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잖아요. 요 자리에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거기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시도지사랑 국장이랑 적혀 있죠.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어디다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라고 돼 있네. 한 군데가 빠졌죠. 어디? 학교는 안 됩니다. 학교는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없다. 학교에서 위탁받는다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탁 내용에 대한 고시라고 돼 있죠. 밑에 시도지사하고 시험시행기관 장이요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부터 대표자,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이런 거 다 간부에다 고시하래요. 이런 그냥 보통 옳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포상금이다. 이제 포상금은 우리가 거의 100% 이제 단독으로 시험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포상금. 자, 포상이란 말이 뭐예요? 포상이. 상으로 듣겠다 이 말이에요. 상으로 듣겠다. 잘했다고 주는 겁니까? 일단은 뭐 국가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주는 거죠. 포상이니까. 자, 등록관청. 그리고 이제 법령을 위반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위반이 아니고 이제 신고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죠. 신고의 대상자, 다른 말로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어디다가 신고하냐니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도 되고 등록관청, 그 다음에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있죠. 신고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란행위가 이 신고 대상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란행위 신고센터 있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것도 신고기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신고했다 해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요건이 충족하면 포상금 주겠다 이 말이지. 포상금은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준다는 사실이에요. 보상금은 수사기관이나 교란 신고센터에서 안 줍니다.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들어가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들어가면 안 돼, 저기다가. 아시겠죠? 신고기관은 이제 세 군데라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신고 대상자이죠, 이거. 신고 대상자가 우리 시험에 단독으로 물어봤어요. 새로운 신고 대상자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그때 여기 신고 대상자가 단독으로 물어봤다고. 자, 첫 번째 무등록 중개업이라 볼 수 있겠지요. 무등록 개업, 무등록 중개업이라 볼 수 있는데 무등록은 우리 법에 무등록은 몇 명이 있어요. 무등록이라고 하면 무등록 몇 명? 몇 명? 몇 명? 5명이에요. 무등록이.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처음부터 아예 등록 안 한 사람. 태생적인 무등록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중개업한 사람이에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 알죠? 사망, 해산 이후의 중개업, 폐업 이후의 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 이후의 중개업. 마지막에 한 사람이 누구야 이제? 등록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뭐 받기 전에 7일 이내 서면 통지 받기 전에 중개업한 사람이에요. 통지를 받으면 뭐가 되는데? 개업이 된 거예요. 통지를 받으면 그거는 등록이 됐다 일단은. 그건 무등록이 아니에요. 통지를 받고 중개업했으면 일단 무등록은 아니야.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했어요. 신청만 한 단계에서 중개업한 건 무등록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무등록이 5명. 그 5명 빼고는 없어요. 무등록은. 휴업 중에 중개업했다. 무등록입니까? 아니에요. 업무 정기 중에 중개업했다. 무등록 아니라고. 무등록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무등록이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방금처럼 5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두 번째, 부정 등록입니까? 부정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맨날 부정만 하다, 부정만 하다가 갑자기 거짓 나오니까 거짓이 뭐지? 그러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이나 부정이나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 양도가 뭐예요? 양도가? 양도는 준다고. 어떻게 주는 건데? 양도는 일단 파는 거예요. 양도는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양도는. 대여는 이게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가. 대여 맞죠? 그러면 산 사람 있죠? 빌려받은 사람 있죠? 다 대상자예요. 이 사람도 다 대상자라니까? 예? 요거?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표시 광고 있죠?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하게 돼 있는데? 개업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상자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란 행위. 자, 우리 교란 행위. 자, 제목. 첫 번째가 시세부당이잖아요. 시세부당.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세부당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들어봐도 금지할 때 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중개 제한이잖아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사업을 중개 제한을 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해자가 공동중개 제한한다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가 개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거 5가지.
왕따시키거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거 있잖아. 5가지. 일반인이 하는 것, 일반인이. 사임참조 제2항에 있는 거 전부 다 교란행위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금지행위 때도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금지행위 그 파트에서. 그 대상자 요거. 자, 여기에 있는 이 대상자를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없는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 줍니까? 안 준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이중등록했다. 이중등록한 사람 신고해도 보상금 안 줍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맞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왜? 대상자가 아니니까. 되겠죠? 자, 두 번째가 포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우리 물어보죠. 포상 금액은 건당 얼마예요? 건당 50만 원입니까? 50만 원이에요. 딱 50만 원 줍니다. 50만 원 이내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뭐 미만도 아니고 딱 50만 원. 50만 원 받고 다른 사람은 어디 보내는 거야? 50만 원 받고 어디 보내? 콩밥 미기는 거예요. 50만 원 받고 콩밥 미기는 거라니까. 미길 수 있겠어? 50만 원치? 못 미기죠. 50만 원, 콩밥 밤에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밤에 못 돌아다녀요. 무서워. 칼 맞아 막. 자, 50만 원 우리 시험 나왔다. 50만 원 나왔는데 이 숫자 나왔어, 숫자. 50만 원 말고 뭐라 나왔어? 150 나왔어요. 요렇게 연하게 해가지고. 뭐고 이러면서 말이야죠.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나왔다니까 150으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눈을 크게 뜨세요 좀. 여기다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건당 말고 뭐? 두당. 그렇죠. 뭐 인당, 인당, 두당. 너무 앞서갔다 지금. 인당 하고 난 다음에 두당 해야 되는데 지금. 자, 두당 아니에요. 두당. 두당. 인당 아니고 건당 50이다. 건당.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50만 원이죠. 요 중에서 일부를 그럼 전부 들어가면 틀렸어요. 전부 또는 일부 들어가면 틀렸다고. 일부를 어디에서? 국고에서 보조 가능해요. 지자체가 아니고 지자체 재원이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 국고에서 보조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 일부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얼마인데 그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예요. 100분의 50 이내예요. 100분의 50 하면 틀렸다고. 100분의 50이면 딱 25만 원이잖아. 아니고 100분의 50이면 25만 원 이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지급의 요건이네. 자, 지급 요건으로서는 첫 번째가 행정기관에 뭐 되기 전에, 그렇죠. 행정기관에 발급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중요하다네. 검사의 뭐가 있어야 돼요? 검사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에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소 제기가 됐다 이 말은 공소장이 제출된 거지.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럼 재판에서 이제 형사재판인데 그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판단하잖아요.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 그래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거든.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려도 왜? 공소제기 됐으니까 받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 공소제기란 말 없고 그냥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나왔다. 받습니까? 안 받고. 공소제기란 말 없고 그냥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받습니까? 받습니다. 형사재판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공소제기 돼서 나온 거예요. 아니? 공소제기란 말 없어도 형사재판에서 이 말이 나왔단 말은 공소제기 됐다는 뜻이라니까. 받는 거라고. 에이? 자, 공소제기 안 하고 소제기 유예했다.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음만 해도 받습니다. 근데 검사가 처음부터 무혐의 했다. 무혐의.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무혐의. 처음부터 무혐의 한 건 못 받지. 혐의가 없다 했으니까. 근데 사람을 못 찾았다.
기소 중지 이렇게 들어봤죠? 기소 중지, 기소 중지 결정 내렸다. 그럼 사람은 도망가가지고 못 찾은 거예요 지금. 못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 받으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제출해? 신청서는?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제출하지. 왜? 등록관청이 주는 곳이니까. 신청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처분 내용을 조회해. 조회. 처분 내용 조회.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 조회하겠죠? 그러면 지급에 관한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 결정일로부터 몇 월? 1개월 이내에 지급이다.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도 물어봤어요. 절차. 여기서 1개월 더 물어보겠죠. 이거 1개월, 2개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결정일을 갖다가 신청일로 넣으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것도. 신청일이 아니고 결정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포상금의 지급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신고라고요. 이 공동신고는 무슨 말이에요? 공동신고는 같이 신고한다. 왜? 친구랑 같이 신고한다. 왜? 그 이유는 무섭다. 친구. 혼자서 칼 맞으면 아파요. 아프고 친구랑 같이 맞으면 서로 뭐 쳐다보면서 위안도 되고 뭐 친구가 맞을 때 막 도망가고 막 그래. 자, 그럼 공동신고, 친구랑 같이 신고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균등 배분 되겠습니까? 균등하게 배분하겠죠. 50만 원을 갖다가 균등하게 배분하겠다 이 말이지, 원칙적으로. 그럼 25만 원씩입니까? 예, 25만 원씩이에요. 50만 원씩이 아니고 25만 원씩이에요. 균등 배분. 시험 문제에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균등 배분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반반입니까? 네, 반반이네요. 반반. 자, 그런데 외외적으로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 나는 40만 원, 너는 10만 원. 내가 신고하지 했으니까 나는 40만 원, 너는 10만 원. 그럼 친구는 뭐라 하겠어? 꺼지라겠죠. 당장 꺼지라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다. 합의된 방법이 우선. 합의된 방법이 우선. 네, 우선. 합의된 방법에 따르겠다 이 말이야.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겠다 이 말이지. 되겠죠? 여러분들 시험에 이번에 6대4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이거 안 나왔다고? 메가랜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데? 이거 6대4 이거 안 나왔어요 혹시? 나왔죠? 네, 나왔잖아요. 보세요. 내가 나온다 했잖아. 내가 7대3 가르쳐줬잖아. 7대3 못 들어봤어요? 7대3? 7대3 그거를 가르쳐줬잖아. 7대3 그죠? 50만원 7대3 어떻게 계산한다고? 7, 5, 35 5, 3, 15 6대4 어떻게 50만원 6, 5, 30 5, 4, 20 이렇게 계산한다고. 요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하시라고. 요거. 계산기도 어떻게 뚫을지 모른다 이거는. 뚫을 방법도 모른다.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비율을.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 모의고사 내가 나온다 했잖아요. 모의고사 때. 자, 그 다음에 니도 신고하고 나도 신고하고 다 신고한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복수 신고라 그래. 복수. 자, 친구랑 같이 내일 신고하러 가자 해놓고 말해놓고 가서 먼저 신고한 거예요. 먼저 신고한 친구는 누굴 피해 다녀야 돼? 친구부터 피해 다녀야 돼. 친구한테 칼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습니다. 이거는 복수 신고는. 그게 누굽니까? 최초 신고자예요. 되겠습니까? 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이 신고한 이후에 을이 신고했다. 누가 받아? 갑이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5가지의 그 내용, 요거를 규정도 다 알고 있어야 포상금의 최대 금액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자, 포상금 제도 270페이지에 신고의 고발의 대상으로서 보세요. 등록관청이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자, 신고 대상자죠.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등록관청 수사기관, 그 다음에 교란행위 신고센터, 맞죠?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스 안에 들어있죠. 신고 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 1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무등록이란 말이겠죠.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입니다. 3번 등록증,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되어 양수되어.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 중개사 아닌 자인데 표시 광고했다, 그 뜻이에요. 5번 교란행위 한 사람 말하겠지. 시세 부당이라고 기억하세요. 시세 부당, 중개 제한, 개업 등의 업무 방해. 이렇게 6번이 개업 등의 업무 방해겠죠. 교란행위. 자, 포상금의 범위 확보인데 포상금은 얼마를 줍니까? 건당 50만 원이다. 오닥딱 50만 원이에요. 또 동그라미 2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전부 아니고 일부를 국고에서 보좌할 수 있다는 거. 그 일부가 비율이 얼마냐 하니까 100분의 50 이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오른쪽에 지금 요건 나오죠.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발각되기 전 나오잖아요.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검사, 끝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밑에 양가로 5번에 가볼게요. 포상금의 지급으로서 이제 지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등록관청에다가.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처분 내용을 조회한다 돼 있죠. 수사기관에다가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급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급 방법으로서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 3번에 공동신고다, 이 말이에요. 공동신고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는 균등하게 균등 배분이겠죠. 다만 예외입니다. 그 밑에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했다 그러면 그 밑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겠다. 동그라미 4번, 예, 중복 신고란 말이 복수 신고를 말해요. 누가 받습니까? 최초 신고자가 받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고. 자, 넘어가서 이제 수수료 해가지고 274페이지에 수수료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랑 수수료 부과 사유. 자, 첫 번째 보면은 제목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게 뭐냐 하니까 원칙이에요. 원칙은 부과 기준이요,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6가지의 부과 사유가 있잖아요. 박스 안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 응시. 시험 원수 접수비 내야 되지요. 시험 응시. 두 번째, 자격증 재교 여부. 세 번째, 등록 신청. 네 번째, 등록증 재교 여부. 다섯 번째, 본사무 설치 신고. 여섯 번째, 신고 확인서 재교 여부. 그러니까 재교 여부의 경우에는 다 냅니다. 시험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처음으로 자격증을 교부받는 경우 냅니까? 수수료? 안 냅니다. 처음으로 교부받는 건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기타 기준의 수수료라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면 국장이 시험 시행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지자체 조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줄,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요거 우리 시험 물어봤어요. 문제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 골라라 했거든. 문제 자체에서. 그런데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내용 중에 여기 들어있었어요. 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할 때는 지자체 조례가 아니죠. 국장의 결정공고 수수료죠. 근데 이게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자격시험 응시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지자체 조례가 없다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업무 위탁 나옵니까? 두 번째 줄, 업무 위탁받은 자가
위탁 환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예요.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78페이지의 지도 감독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